안녕하세요. 프로텍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딸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딸의 성교육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딸에게 아빠는 첫 번째 남자이다. 놀만 라이트는 Always Daddy's Girl이라는 책에서 아버지와 딸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딸에게 아빠는 첫 번째 남자라는 뜻으로 아빠는 딸에게 처음으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해해주는 첫 번째 남자라는 것입니다. 아빠는 딸에게 첫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딸이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아빠를 기준으로 아빠보다 좋은 남자, 아빠보다 안 좋은 남자로 남자들을 평가하게 되죠. 남자를 만날 때 항상 아빠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들은 남자의 사랑을 찾기 위해 너무나도 이상한 남자에게 쉽게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딸의 마음에 항상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남자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독립적인 멋진 여성이 됩니다.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유형은 남자아이들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남자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쫓아다니거나 유혹하는 유형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남자아이들과 건전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남자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이 넘치고 남자아이들과 건전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은 바로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남자아이들과 건전한 우정 관계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딸을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아빠는 딸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소중하다고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항상 주셔야 하죠. 둘째, 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계속 칭찬하는 아빠가 되라. 딸의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어릴 때부터 딸을 이쁘다고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장점을 계속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딸아이가 아빠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딸에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여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항상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빠는 결혼하면 이런 딸을 가지고 싶어서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꼭 맞는 이런 이쁜 딸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이런 말을 듣는 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딸에게 하나님의 눈에 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임을 알려주십시오. 딸이 그렇게 멋진 외모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쁘다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저희 딸은 외모가 저도 닮았지만 저의 성격을 더 많이 닮고 얼굴은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아빠의 외모 중에서 눈을 닮아서 눈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항상 우리 딸에게 너는 너무 이쁜데 특히 눈이 너무 이쁘다라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대학생인데 딸에게 너의 얼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눈이라고 합니다.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은 아니지만 자기 눈은 아주 매력적인 눈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친구들도 딸에게 눈이 너무 이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요즘에는 못생긴 게 죄인 시대가 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빠는 딸들에게 이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셋째, 딸과 데이트를 즐겨라. 사춘기 시기에 딸과 아빠의 데이트는 너무 중요한 성교육의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딸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와 딸이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딸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는데 그 아빠는 딸과 새로운 뮤지컬이 나올 때마다 항상 둘이 나가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다음 뮤지컬은 언제 나오나 항상 기다리게 되었고, 뮤지컬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아빠와 데이트를 하는 것을 즐기는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딸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딸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그 외에도 발렌타인 때 딸에게 초콜릿 사주기, 딸과 산책하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딸과 데이트를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나쁜 남자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딸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아빠의 가르침에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딸과 데이트를 할 때 딸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보거나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딸과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며 들어주셔야 합니다. 넷째,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라. 많은 아버지들이 딸의 신체 발달로 인해서 아버지가 먼저 딸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야한 생각하지 않고 딸을 꽉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딸이 신체적인 발달이 시작되어도 육체적인 접촉에 있어서 딸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알려드린 것처럼 다른 남자를 찾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이 사춘기 어느 날부턴가 아빠가 꽉 안아주는데 살짝 밀어낸다면 아빠는 신체적인 접촉에 있어서 딸이 편하게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신체 접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면 딸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빠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안아주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쉬면서 해.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딸은 하루가 행복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으로서 좋은 모델이 되어라. 딸은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딸 앞에서 자주 하십시오. 저희 집에서도 남편이 저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라 딸은 항상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너는 꼭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가정이죠. 아빠가 완벽하지 않지만 아빠의 좋은 점들을 딸에게 이야기해주는 엄마 때문에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되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빠도 엄마의 장점을 부각시켜 엄마의 어떤 점에 반하고 좋아해서 결혼했는지, 딸이 엄마의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겠는지 대화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과 권위의 밸런스를 보여주라. 아버지가 딸에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권위가 아빠와 딸의 유대감을 더 강화시킵니다. 집안의 질서와 원칙이 확실하게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더 잘 자라게 되죠. 자, 이제 엄마와 아들의 성교육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성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엄마도 적지 않게 아들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가족을 부양하는 아빠의 노동에 대해 감사하라. 엄마는 아빠의 장점을 항상 아들 앞에서 부각시켜야 합니다. 특히 아빠와 연애했을 때 좋았던 점을 나누십시오.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들이 아빠의 어떠한 점을 닮았으면 좋겠는지 대화를 하십시오.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십시오. 혹은 가끔씩 가족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아빠의 매너를 칭찬하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점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멋진 남자로 아들을 훈련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성에 관련된 질문했을 때 진솔하게 답해주기.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엄마와 아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아들은 엄마가 더 편하고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어릴 때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라 하더라도 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는 사람은 엄마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저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아빠보다는 저에게 먼저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생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강아지는 왜 피가 나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는 약 6개월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에게 그럼 엄마도 피가 나와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엄마는 아들에게 진솔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교육이 확실히 있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교육도 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은 힘들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아들의 성교육은 엄마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호기심의 행동에 침착하게 대응하기.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의 생활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아들이 음란물을 보거나 성에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대부분 엄마입니다. 엄마의 직감은 대단하죠. 아들의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을 꾸중하고 추궁만 하면 아들은 몰래 이러한 것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여자이기 전에 아들에게는 엄마이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것도 아들에게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몽정을 했을 때 이불 빨래하면서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남편과 상의하셔서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아빠와 아들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넷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되기. 아들에게 미래의 아내에 대한 기준은 이제 미디어가 되어버렸습니다. TV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날씬하고 이쁜 여자, 성적인 매력이 뿜어나오는 여자,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여자, 지나가다가 손끝만 치쳤는데 전기가 오는 여자, 이러한 여자를 만나는 길을 상상하도록 미디어는 우리 아들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어떠한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지, 왜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행동으로도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모범을 보이셔야겠죠. 가족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십시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존경하는 표현을 자주 표현하는 것 또한 현숙한 아내로서의 좋은 모범입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엄마와 아들이 보고 있는데 선정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에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행위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으로 순결을 잃는 것은 남자나 여자에게나 죄임을 알려주십시오. 여자친구를 사귈 때 데이트의 바운더리를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바운더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여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데이트는 결혼을 잘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것이 데이트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데이트 상대를 골라야 합니다. TV나 드라마를 통해 여자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성교육입니다. 이상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의 성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은 성교육의 열쇠입니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들일수록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늦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혹들, 성관계나 마약 같은 것에서 만족감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경우 남자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친구 따라서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즉 성관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시도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성경험의 위험성을 알고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을 다짐하도록 가이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성교육은 사춘기가 지나서는 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유리공예 작품을 만들 때 보면 유리가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고 치고 굴려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유리가 식은 후에 만들려고 두드리면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건강한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